아니 교수님, 한반도는 스마트폰도 없는 가난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길 가보라니요. 저희 보고 길을 잃고 고생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학생 말이 맞아. 한반도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가난한 곳도 있어. 그런데 여기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학생이 따지듯 교수에게 말하고 있고 교수는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영국인 프레야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사실 저희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와 삼촌, 이모들까지 전부 교사들이 많은 집안인지라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이 너무 싫었고 혼자 말이 통하는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의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유학을 싫어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제가 영국의 대학교를 가야만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 주신다거나 영국 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기에 그 꿈은 무산되어 버렸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린 시절부터 승마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여러 승마 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재능이 있다 보니 해외 유학에 다녀올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았지만 저는 이렇다 할 재능이 없기에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지내고 있죠. 대학교의 생활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친구 중에서 같은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같은 지리학과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니까요. 교수님도 논문을 많이 쓰신 분이시고 학생들에게 신경을 잘 써주셔서 저의 꿈이 지리학 연구자로 바뀔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셨죠. 그런데 영국 내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꽤나 있는 편인데 저희 학교에 특히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지리학과에도 중국인 친구들이 꽤나 많고 스투펑, 왕웨이 등 저와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아시아의 지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아시아 관련 지리 시험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다고 소문나 있던 존재들이었죠. 영국인 학생들 내에서도 그들에게 아시아 지리에 대해 정보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저 또한 지리교사인 아버지에게서도 듣지 못할 진귀한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정보까지 접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신세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 K-팝을 좋아하거나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눈이 돌아가는 친구들은 중국인 친구들이 마치 보물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경제지리학 수업 시간에 무언가 말썽이 생겼습니다. 경제지리학은 세계 경제활동의 입지, 분포 등을 공부하고 일반적인 지리학과보다는 경제학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된 수업이라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제가 괜히 신청한 것이 아닐까 유일하게 생각한 과목이 되어버렸죠. 그들 중 왕웨이가 교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는 바람에 그날부터 매 수업 시간마다 이상한 논쟁이 오가고야 말았거든요. 아시아의 경제지리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통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며 중국에 있는 기업과 소비자가 있어서 아시아를 먹여 살리고 있고 중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사라는 것이 생겨 근대 국가가 되었다고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한국의 K-팝과 한글 등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도 처음 들어서 역시 왕웨이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교수나 교사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죠. 평소에 똑똑하던 왕웨이에게 신뢰를 받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왕웨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의 답변은 무척 엉뚱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식민 지배한 역사도 없고 한국의 K-팝과 한글이 한국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교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
그렇다면 왕웨이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 스투펑 또한 왕웨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교수님을 점점 못 믿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교수님은 지리학을 공부하셨던 분이고 아시아 지리학이 아닌 유럽 지리 전공을 하신 상황이라서 중국 현지인인 왕웨이의 말이 더욱 신뢰가 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중국 친구들과 영국 친구들이 모두 모여 술 파티를 했는데 저는 더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투펑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 주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중국에서 꽤나 높은 자리에 계셔서 잘 아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론에서 모두 거짓말을 말하고 세계에 전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외국인들을 현혹한데 K-팝이랑 한국 문화 같은 것도 전부 사기이고 알고 보면 중국의 예전 문화를 베끼는 건데 유럽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지. 저 교수님조차도 진실을 모르고 계시잖아. 그리고 저는 스투펑의 휴대전화 속에서 놀라운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SNS 속에는 한국의 실체와 중국을 베낀 정황 등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고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모든 악행을 뒤집어 씌우는 행동들까지 전부 사실적인 정보가 나와 있었으니까요. 저와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K-팝을 좋아하는 올리비아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서 마구 울어대는데 너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들과 사촌들까지 K-팝을 좋아하고 심지어 자신이 K-팝을 추천해주면서 한국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그 문화들이 전부 중국의 것이었다니 말도 안 된다며 슬퍼했죠.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전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온 가족이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스투펑에게 미안해하더라고요. 한국이 속이는 것도 모르고 원래 주인인 중국에 관심조차 없었다며 마치 짝퉁 가방을 좋아하면서 진퉁에게 피해를 준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올리비아를 달래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가방에도 한국의 BTS 포토카드를 들고 다닐 정도로 진심이고 휴대폰의 배경화면에도 BTS의 얼굴을 박아두었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착이 심한 편인데 중국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면서 휴대폰 배경화면부터 중국의 사진으로 바꾸더라고요. 이제는 도저히 한국을 좋아할 수 없다면서 가장 아끼는 포토카드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올리비아가 그걸 갖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을 알기에 버리지는 말라고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스투펑은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며 답례의 의미로 통 크게 테이블의 술값을 모두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원래 친구들을 잘 챙기는 습성이 있고 한국과 일본을 평소에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기 행각을 아무리 부려도 묵인해 주는 것이라며 나중에 진실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한국 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면서 예정에 없던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난 시간에 중국 학생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들로 구성한 특별 수업이니까 꼭 제대로 들으라고 하는데 우선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친하게 지내는 한국의 지리학, 경제학 교수에게 서면으로 받아들은 내용이고 세계 학계에서도 정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니 특히 왕웨이와 스투펑 보고 귀담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많이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저렴한 공장과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이며 한국의 비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던 나라이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은 반만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으며 중국의 원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세력을 펼칠 때조차 고려라는 왕조가 단독적으로 정권을 이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유럽 지리를 전공했고 아시아 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추가 질문 있나요?
스트펑과 왕웨이는 역시나 새로운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들을 믿었기에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학계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들이 있다고만 믿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소국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돈을 100원만 줘도 일을 하러 달려올 사람들이 널렸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중국의 고급 인력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말이 안 됩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인건비는 그 누구든지 1시간에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이게 모든 노동자들의 가장 최저시급이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죠? 국가적인 최저시급이라는 것을 설정조차 안 해두었습니다. 각 도시별로 전부 달라요.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상하이인데 한국 돈으로 3,600원 받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못해도 3배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 평균 월급도 50만 원 밖에 안 되는 곳이 중국입니다. 한국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해도 180만 원은 기본으로 받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한국인들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한국인들은 심지어 대학교 진학률이 70%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전부 고학력자이고 똑똑하죠. 그런데 중국은 대학교에 온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조차도 대학교에 안 온 친구가 많죠. 중국 학생 여러분들이 영국 유학까지 왔다는 것은 집안이 무척이나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중국 정계에 간부 자제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은 인구가 많은 것이 정말 축복이고 많은 인구 덕분에 경제 성장이 잘 되었으나 전체적인 노동력의 수준은 한국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인구는 30배 차이인데 한국의 경제력은 중국과 대적하잖아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등이고 이것들은 전부 최첨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입니다. 이외에는 전부 중국 등의 공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한국 학생이 없어서 정말 아쉽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똑똑합니다. 정말 조용하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스투펑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교수님, 한반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만을 말해주세요. 한반도라는 작은 곳에서는 전부 산밖에 없어서 나무를 떼며 지내고 스마트폰이 없어서 세상 물정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산이 많다고 들었는데 스마트폰이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교수님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북한과 남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바로 북쪽 지역에서는 학생이 한 말이 맞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니까 북한의 경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북한은 스마트폰도 쓰지 못하고 산이 많아서 나무를 떼서 생활하죠. 그런데 저는 한국,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국가이고 그런 작은 곳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것 또한 엄청난 일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보셔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신기한 나라이고요. 지구본을 보면 오른쪽은 미국이고 왼쪽은 중국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올리비아가 갑자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의 케이팝 문화나 한글, 한국 음식 등은 정말 한국만의 것이 맞는 거죠. 중국의 것이 아니고 한국 고유의 것이 맞는 거겠죠? 교수님은 물론 맞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왕웨이와 스투펑은 못 믿겠다는 말을 하면서 심하게 따지는데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저의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교수나 선생님께 덤비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저 또한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조금씩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들은 올리비아나 저처럼 순수한 유럽 학생들을 속였던 것이고, 오직 모두 중국의 것이라면서 저희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족이 91%가 넘게 차지할 정도로 한족의 힘이 세고, 현재의 중국도 중심민족이 한족이지만 과거에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정권을 잡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민족들을 전부 중국의 민족이라고 통합시키려 하는 것 같네요. 과거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전부 한족이 아닌 왕조였습니다. 한족의 숫자가 많았지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인 것 같네요. 다른 나라의 것들을 전부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무언가 만들어서 한국처럼 세계화에 시켜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것이 없으면 나라까지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왕웨이와 스투펑 등의 중국 유학생들은 이런 수업은 못 듣겠다면서 책상을 확 치면서 나가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아시아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좋아했지만 그것들은 전부 저들이 꾸며낸 뻥이었고 저희들은 그들의 헛소문에 속아버렸던 것이죠. 올리비아는 포토카드를 버리지 않길 잘했다면서 다시 휴대폰 배경화면도 BTS의 얼굴로 바꾸며 한국에 저와 함께 가보는 것이 어떠냐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와 많이 친해져서 좋다며 말하는데 저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좋다고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고 싶고 중국과 미국의 틈에 있는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